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은하입니다. 세 가지의 논평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문재인 정권에 단호히 맞서겠습니다. 오늘은 2007년 유엔이 제정한 세계 민주주의의 날입니다. 세계사에서 민주주의로 향하는 길이 순탄했던 적은 없습니다. 당장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지난 20년간 누렸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인권 탄압과 공포 정치로 회귀하고 있으며 미얀마 역시 5년 만에 다시 군부 독재 체제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후퇴는 이들 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프리덤 하우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과도한 감시, 언론 집회 자유의 제한, 권력의 자의적 집행으로 지난해 세계의 민주주의는 15년 전으로 후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굳이 멀리 가지 않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문 정권은 정치 방역을 통해 선별적으로 집회를 제한하더니 이제는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려는 언론 재갈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의 가치를 훼손한 채 권력을 사유화했고 정치 공작으로 민주주의에 꽂힌 대통령 선거마저 물들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결코 소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닌데도 자칭 민주화 세력이라는 이 정권은 오히려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우리 스스로가 당연히 여기는 순간 언제고 참혹했던 시절로 회귀할 수 있음을 지금 전 세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국민과 함께 정권의 입법 독재를 막아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의혹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어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보도한 매체를 향해 성남시장 시절 최대 치적을 트집 잡지 말고 당장 손 떼라고 호통쳤지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른 언론사들까지 추가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1조 5천억 원의 규모의 대장동 사업계획서에 접수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업체 발표까지 불과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택지 조성 단계부터 자금 조달 능력까지 살펴보려면 통상 2주는 걸린다는 것이 걸리는 심사가 번갯불에 콩 볶듯이 종료된 건 무슨 이유입니까? 게다가 화천대유는 3년간 배당금만 577억 원을 받았는데 소유자 김모 씨는 화천대유로부터 473억 원을 다시 개인적으로 빌렸다고 합니다. 초기 사업비를 갚기 위해서라고는 하나 법인 회계로 처리할 문제를 왜 개인이 부담했는지 또 이 개인 비용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이 밖에도 사업을 기획했던 인사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하고 현재 이 지사의 대선 캠프 소속인 점,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을 맡았던 점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총체적 의문투성이다 보니 모든 언론사가 문제 제기에 나섰고 이제는 오히려 보도를 하지 않으면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도 이 지사는 모든 언론사를 향해 경선 개입이니 손떼라고 호통을 칠 것입니까? 이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이 지사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최대 의혹입니다. 하지만 어제의 언론 겁박 기자회견으로 이 지사가 스스로 해명할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국민의 영린을 건드린 부동산 특혜 의혹이고 여당 내 대선 지지율 선두에 현직 지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대형 사건입니다. 국민 관심이 수사의 기준이라는 공수처는 즉시 수사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정보기관 수장의 본분을 망각한 국정원장 사퇴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정부는 이틀간이나 진행된 북한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북측 보도를 통해 인지하며 정보 수집 능력의 총체적 난국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책임 당사자인 박지원 국정원장은 무능과 정보 수집 실패에 대해서 아무런 해명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선 개입과 정치 공작이 중심에 서서 정치적 발언만 쏟아내고 있을 뿐입니다. 박 원장은 취임 직후 대공 수사권을 이관하고 국내 정치 개입은 원전 차단한 채 북한과 해외 정보 수집과 대응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행적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난 8월 11일 북한에서 한미연합훈련을 비난하며 남북 통신선을 다시 끊는 급박한 시기에 박 원장은 조성은 씨를 만나고 있었다는 게 버젓이 SNS에 노출됐습니다. 정보의 비공개 내용을 함께 나눈 정황까지 제기되었지만 청년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는 황당한 변명을 하고 폄하하려면 가만히 있으라며 야당 후보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8월 3일에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가동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국회 정보위에 출석해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론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박 원장은 안보가 아닌 정치를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 재간동에 이어 우라늄 농축 징후까지 포착되며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보를 문정부보다 국제사회가 더 나서서 염려하고 있는 이때 본분을 망각하고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장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